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 때 드신 그 밥 한 숟가락 어디로 갔을까요? 위에서 소화되고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결국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뇌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이 막혀 있다면요?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돌면서 캄캄해지는 경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하루 종일 멍한 느낌.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참 독특한 장기입니다. 위가 아프면 쥐어짜는 통증이 오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을 누르는 통증으로 우리를 병원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살짝 어지럽고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식으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흔들어 깨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시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며칠, 몇 주씩 반복된다면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다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특별한 여행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 한 숟가락이 뇌까지 도달하는 그 길을 심장에서 출발해서 혈관을 지나 뇌까지 정거장별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각 정거장에서 무엇이 길을 막는지, 어떤 음식이 길을 열어주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냉장고에 있는 것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씩 뛰면서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냅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목을 지나 머릿속 혈관을 타고 뇌의 구석구석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최신 의학 영상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전두엽 부분,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영역의 혈류가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이 감소폭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뇌에 피를 보내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뇌가 받는 영양분은 예전만 못합니다. 심장이 아무리 힘차게 뛰어도 혈관이 좁거나 피의 질이 나쁘면 뇌는 충분한 영양을 못 받습니다. 좋은 펌프가 있어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정거장은 혈관, 바로 피가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그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이 긴 길 중에서 뇌로 가는 혈관은 특히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혈류가 방해를 받기 쉽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란 혈관 안쪽 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피가 흐르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친숙한 음식들이 이 혈관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양파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의 주방에 있는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그 평범한 껍질 속에 우리 혈관을 위한 귀한 성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파의 황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가 적당히 묽어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관리인 같은 역할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파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면 이 중요한 영양소가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그러면 맛은 있지만 건강상의 가치는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파를 살짝 볶거나 찌개나 국에 넣어 다른 재료와 함께 적당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생양파를 얇게 썰어 반찬에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와 함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비름나물입니다. 텃밭에서도 잘 자라고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채소입니다. 기르기 쉽고 값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평범한 나물을 장수 채소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비름나물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짜게 먹어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불필요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일정하고 원활해집니다. 이것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름나물에는 또한 엽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신경세포의 재생을 돕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천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벽을 보호하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비름나물을 먹을 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너무 오래 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름나물 속 비타민은 열에 약합니다. 살짝만 데쳐서 된장이나 간장, 참기름으로 무치면 영양소를 거의 잃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혈관이라는 길을 깨끗이 하는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길 위를 흐르는 피 자체의 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거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정거장은 혈액, 바로 피 자체의 질입니다. 아무리 길이 깨끗하고 넓어도 그 위를 흐르는 피의 질이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뇌까지 가는 운반차와 같습니다. 이 운반차에 실린 것이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음식이 달걀입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조리도 간편하지만 이 작은 음식 안에 뇌를 위한 귀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1, B6, B12와 같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억력을 돕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건망증, 정신이 맑지 않은 증상,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이 충분하면 적혈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이는 곧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달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입니다. 콜린은 우리 몸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학습, 반사작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의 활동 효율이 떨어져 마치 신호가 느린 통신 시스템처럼 되어버립니다. 달걀을 통해 콜린을 보충하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량을 드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서너 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국에 풀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피의 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 뇌의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5년 유럽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1에서 2%만 수분이 빠져도 뇌의 혈류가 줄어들고 주의력과 기억력, 그리고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탈수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의 인지 기능을 추가로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마시고 물을 안 마시니 뇌가 서서히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의식적으로 챙겨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를 꾸준히 마시면 혈액이 적당히 묽어지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보다 물 한 잔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깨끗한 혈관을 타고 질 좋은 혈액으로 뇌를 향해 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정거장은 드디어 목적지, 뇌 자체입니다. 뇌의 관문에 도착한 피는 이제 뇌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피의 질이 좋아도
뇌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메가3입니다. 우리 뇌의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벽돌이 바로 오메가3, 특히 DHA입니다. DHA가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DHA가 충분하면 뇌는 마치 기름칠 잘한 기계처럼 훨씬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이 좋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나이가 들어도 인지 기능이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이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조리하면 안 됩니다. 기름에 푹 튀기거나 과도한 양념을 하면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가볍게 굽거나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생선의 비린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의 생김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치 작은 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속에 든 영양소도 정말로 뇌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호두에는 식물 유래 오메가3가 풍부하고 비타민 E와 각종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는 이것을 뇌에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 일에 비유하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면 세포는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면 이 노화 과정이 훨씬 느려집니다. 하루에 서너 알에서 5알,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뇌를 보호하는 식품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 아주 주목받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대규모 추적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억제되고 우울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또 다른 성분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녹차 한두 잔을 따뜻하게 우려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의 보호막을 씌워주는 셈입니다. 카페인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후보다 오전에 마시거나 좀 연하게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뜻밖일 수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함량이 높은 짙은 빛의 초콜릿입니다. 2024년 국제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카카오 성분이 풍부한 초콜릿을 섭취한 사람들이 어려운 인지과제에서 정확도가 유지되고 뇌 활성화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뇌 혈류량을 늘리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과자가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콩입니다. 두부, 두유, 된장,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돕습니다. 2024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9% 낮고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2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이 건강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당연히 안정됩니다. 다만 두유를 드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시중에 나온 많은 두유 제품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혈중 지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혈관을 지나 피의 질을 살피고 드디어 뇌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에는 한 가지 정거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5번째 정거장, 뇌의 야간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몸 곳곳에 찌꺼기를 수거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뇌에는 이런 청소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에도 독자적인 노폐물 제거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 전용 청소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청소부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 사이사이를 뇌척수액이 흘러가면서 기억력 감퇴와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해로운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마치 밤사이에 청소부가 와서 건물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간단한 요소가 있습니다. 수면 자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보다 뇌척수액의 흐름을 약 25%더 원활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 뇌척수액이 더 잘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면 뇌 특정 부위가 눌리면서 이 청소 작용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매일 버리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만 지나도 감당이 안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충분히 깊이 자고 가능하다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면 이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쑥입니다. 쑥은 우리 전통의학에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초로 기와 혈의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쑥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화합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쑥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을 깊이 못 자는 분들이 저녁에 쑥차를 한 잔 드시면 자연스럽게 몸의 긴장이 풀리고 밤 동안 뇌의 청소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쑥은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말린 쑥을 뜨거운 물에 우려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쑥이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올바르게 주무셔도 매일의 생활 습관 속에 뇌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다면 그 노력은 온전히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뇌혈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로운 습관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을 즐기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입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 영양소가 뇌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둘째, 짠 음식입니다. 높은 염분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뇌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가공식품에도 소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셋째, 설탕입니다. 과자, 달콤한 음료를 자주 드시면 혈당이 요동치고 혈중 지방이 높아집니다. 넷째, 술과 담배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줄여 뇌혈류 부족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전부 고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서 소금을 한 꼬집만 줄여보세요. 내일은 달콤한 음료 한 잔을 줄여보세요. 이번 주에는 산책 횟수를 한 번만 늘려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과 뇌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단과 더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운동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피가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걸으면 심장이 힘차게 뛰고 혈관이 유연해지며 뇌가 더 좋은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여기에 머리 마사지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이마를 문지르거나 관자놀이를 눌러주거나 목덜미를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깊고 느리게 숨을 쉬면 혈액 속 산소가 늘어납니다. 매일 몇 분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과일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귤류, 그러니까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에는 헤스페리딘과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넓혀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간식으로 귤 하나를 드시는 것도 사실은 뇌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선택입니다. 비타민 기음도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먹은 밥 한 숟가락이 뇌까지 가는 여행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잠깐 되돌아볼까요? 첫 번째 정거장, 심장. 나이가 들수록 뇌 혈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므로 우리 세대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혈관. 양파와 비름나물이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혈액의 질. 달걀의 콜린과 비타민이 피의 질을 높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뇌의 영양. 등푸른 생선과 호두의 오메가3, 녹차와 콩이 뇌를 직접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 뇌의 야간 청소. 깊이 자고 옆으로 누워 자면 뇌 노폐물 배출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숙차 한 잔이 수면의 질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혈류 부족은 일찍 알아채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기만 하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실천하느냐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이 꼭 복잡하거나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있는 달걀 한 알, 시장에서 사온 양파 하나, 저녁에 마시는 녹차 한 잔, 자기 전에 옆으로 누워 깊이 자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집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건강하면 가족도 편안합니다. 우리가 씩씩하게 걸으면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